안녕하세요.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국 아파트 값이 이제 고공행진을 이미 이어가고 있거나 이미 많이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이런 아파트를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거나 자산을 이전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자녀들 입장에서 막대한 그 증여세에 대한 세부담을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자산을 넘겨주는 증여자 입장에서 부모 세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자녀 입장에서는 이 자산 이전에 따른 세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한 세액이 발생을 한다면은 증여자인 부모 세대가 많이 부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만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자인 부모 세대가 부담을 하기 위해서 자녀와 증여거래가 아닌 양도거래, 유상이전 형태의 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모 세대가 직접 부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다 보니까 과연 제3자와의 거래를 했을 때처럼 이전의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이 과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 표면적인 형식을 통해서 유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이전된 그 유상거래 대금이 그 뒤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다시 반환을 한다면은 사실상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외부적으로는 양도 거래이긴 하지만 그 실질은 자녀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 유상으로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사실상의 유상거래인지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의 유상거래나 또는 대가성이 서로 지급된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 추정 규정을 살펴보고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 대해서 유상거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자체가 세법상 제3자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한 시가에 미달해서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 양수하는 경우 또는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 추정입니다. 수증자가 또는 양도인이 표면적으로는 양도인이죠. 표면적으로는 재산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배우자 또는 증여자로 봤을 때는 직계존비속 간에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양도자, 잠재적인 증여자가 될 것입니다. 잠재적 증여자가 이 넘기는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매매 가액을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양도거래, 유상 취득거래라고 하지만 그 실질이 이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면 무상거래가 될 것입니다. 증여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면 당연히 증여거래로 봐서 증여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표면적인 거래처럼 양도거래를 본다면은 이 예시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에 있는 금액이라면은 매매가액이 27억이고 취득가액이 17억이라고 했을 때 장기부투표공제를 6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과세표준을 산정을 하면은 총부담 금액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3억 6,60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대금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거래대금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면적인 양도거래를 부인을 하고 증여거래로 본다고 했을 때 증여상가액은 마찬가지로 매매가, 세법상 시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인 매매가 2억 7,027억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5천만 원 증여상 공제를 적용을 하고 총 산출세액이 9억 정도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 세대 전체에 대한 세부담이 3억 6,600만 원과 사실상의 증여거래로 봤을 때 세부담이 9억 간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자, 잠재적 증여자와 거래 관계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나 동거관계에 있는 자는 이런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 대한 관계도 중요합니다. 직계 존속은 잠재적인 증여자인 양도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 관계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외조부모도 포함이 되는 곳이고요. 직계 비속은 자녀나 손자녀, 외손자녀를 포함해서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 간에 표면적으로 양도 계약이 있다면은 그 계약이 과연 실질에 따른 계약인지를 판단을 하고 증여가 된다면은 증여 추정 거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위나 며느리 또는 장인 장모의 거래는 이런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에 대한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이 외의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증여 추정이 아니라 부당의 계산 부인을 통해서 과연 그 거래가 세법상 표면적으로 성실한 적정한 양도 거래인지를 별도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 추정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대한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 대가는 대가성을 과연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런 잠재적 증여자인 양도자와 잠재적 수증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 추정으로 안 보는 경우는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대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게 실무상 가장 거래 당사자가 이게 증여 추정이 아니라 표면적인 양도 거래와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입증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자식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대금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자 또는 양도자인 양도인에게 자산 이전에 대한 그 대금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증명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 대부분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다면은 증여자는 양도자가 될 것이고 수증자는 양수인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간의 증여를 교환이 되는 재산을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대가 관계가 서로 입증되는 적정한 거래로 인정이 될 것이고,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이 있다면은 과거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한 소득 내역에 대해서 소득 요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입증되는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해 재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당초 증여자로부터 재산 취득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당초 재산에 대한 처분한 금액이 있다면은 그 처분 내역을 입증을 한다고 했을 때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되고, 따라서 대가성이 입증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유상거래로 서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추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서 유상거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로 양도하는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그 핵심입니다. 관련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매도인은 부모고 매수인은 자녀로서 증여 추정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 금액에 대해서 자산의 실제 매매 금액은 19억 원이고 유사매매 사익은 26원입니다. 따라서 이 유사매매 사익가액과 실제로 당사자 간에 지급한 19억 원의 차이가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일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19억 기준으로 한다면은 당초 양도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모세대 양도소득세는 19억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17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7억 원의 차이인 양도차익과 장기보 투표공제 6억을 가정한다면은 총 부담 금액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5,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양도자인 부모세대가 양도세를 부담을 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취득세만 부담을 한다면은 이 자산은 세법상 정상적으로 이전이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매매가액이 19억이긴 하지만 이 세법상 시가인 유사매매 설액가액인 26원가 비교해 봤을 때 다음처럼 차이가 난다면은 이 양도가액은 19억이 아니라 26억으로 수정이 돼서 새롭게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살펴본다면 이 시가인 유사매매 차익가액이 되겠죠. 26억과 실제 거래가액 낮은 금액인 19억과의 차익인 이 7억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양도금액은 19억인 양도금액이 아니고 유사매매 차익가액으로 인정되는 이 26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가에 해당하는 26억의 5%와 3억 중 작은 금액인 1억 3천만 원에 대한 금액보다 당연히 실제 거래가액보다 많이 차이가 나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 금액은 양도자 입장에서 추후 신고기한이 지나서 26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이 돼서 별도로 경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입장에서는 당초 19억에 대한 거래 금액이 부인이 되고 26억으로 새롭게 수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증여세 납세 의무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가와 실제 지급한 금액, 저가로 지급한 금액인 차이인 이 7억 원이 3억과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인 3억과의 차액에 대해서 이 4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당초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인수함에 따라서 납부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뿐만 아니라 추후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발생하는 실가와 시가가 낮은 금액으로 서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과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증여세 부담에 대해서 본세만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실가와 시가에 따른 적정성, 거래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이 본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신고불성 시 가산세 10%인 2,700만 원,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이 세부담에 더해서 가산세 부담이 함께 있는 것이고,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신고불성 시 가산세와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가산해가지고 세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계좌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이처럼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대가성 입증이 유상 매매 거래임을 주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대가성을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후에도 이 거래 금액 자체가 시가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한 금액이 세법상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여자와 수증자 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적합한 매매계약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당의 계산 부인과 특수한 계좌 간의 거래에 대해서 증여 추증하는 그 요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성훈 세무사였습니다.